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미 FTA를 존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일종의 보호막이 사라진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세 그리고 무역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분과 함께 하나하나 알아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국제거시금융실장을 맡고 있는 윤상하라고 합니다.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선방을 했는지 못했는지가 좀 갈릴 것 같고요. 한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25%를 기존에 상호관세를 미국이 한국에 부과를 했었고, 최근에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이걸 15%로 맞췄으니까 주요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혹은 진출해 있는 주요 경쟁국인 EU나 특히 독일이나 그다음에 일본을 상대로 봤을 때는 똑같은 15%를 받아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 최저로는 막아냈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가 한미 FTA를 잘 아시다시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는 무관세로 많은 제품들이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었고, 반면에 경쟁국인 일본 같은 경우는 2.5%의 관세를 부과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뭔가 좀 더 얻어내지 못한 부분은 물론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그러면 일본보다 우리가 FTA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5%포인트만큼 더 낮춰서 예를 들어서 12.5%로 관세율을 우리한테 해줬겠느냐를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협상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그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존의 자유무역 질서를 지금 다시금 해체에 가까운 모양으로 가져가고 있고, 네, 그런 차원에서 한미 FTA를 존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국 입장에서의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한테 12.5%를 줄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려웠던 측면도 있어서 아쉽지만 한계점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15%라고 하면 일단 주요 경쟁국들하고 키높이는 맞췄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같은 15%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차후에 또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 EU 같은 경우 우리보다 그전에는 불리한 조건에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한미 FTA라는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고, 사실 그동안 우리가 큰 덕을 봐온 것도 사실입니다. 일정 부분 관세 차이만큼의 가격 경쟁력을 활용을 해서 미국 시장에서 주요 제품, 주요 산업들이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렇게 쌓인 자본으로 또 품질이라든지 R&D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가면서 우리가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하게 된 것이니까 한편으로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일종의 보호막이 사라진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의 역량이 일본의 완성차 업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독일의 완성차 업체들과 비교를 했을 때 과거에 비해서 품질이라든지 제품의 어떤 브랜드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존의 관세 차이만큼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기존의 어떤 그 우위를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 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최소한도로는 마련됐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돈이 굉장히 큰 금액이고, 이것이 발표 내용만 보면은 투자 관련된 보증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형태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일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LNG 수입 이제 1,000억 달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추가 부담 없이 예를 들어서 이제 중동에서 원래 수입하던 LNG를 이제 미국으로 수입선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고요. 일면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입선을 다변화했을 때 첫 번째는 기존의 수입선,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되겠죠, 주로. 중동 국가들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의 문제가 남아 있겠습니다. 미국이 우리 입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안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맹국이고 가장 중요한 국가인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입선을 이제 중동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미국으로 전환함으로 해서 우리의 다자관계, 다른 나라와의 무역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떤 손실도 잠재적 손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중동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또 슬기롭게 헤쳐가느냐가 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LNG를 1,000억 달러를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그 1,000억 달러어치를 수입하는지는 뭐 예를 들어서 10년에 걸쳐서 도입을 한다든지 혹은 3년에 걸쳐서 도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이 이제 LNG를 사가라라고 요구한 나라들이 지금 많은데 일본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그 나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으로부터 LNG를 수입을 할 때 아마 미국의 생산 능력이 캐파가 그렇게 단기간에 뭐 그런 어떤 LNG 업계의 특성상 쉽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텐데 설비 투자도 늘어야 되고 그 생산량을 늘리려면 그만큼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입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한다고 했을 때 LNG 가격이 아마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오는 부담, 에너지 도입 비용의 증가에 따른 부담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뭐 투자 금액 가운데 우리가 보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출로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미국으로 직접 투자하는 것이 일부 있을 수 있고 뭐 미국의 주정부나 지방 정부들이 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기관들이 보증해 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아마 그럴 것 같아서 어떻게 잘 이것을 판을 우리 입장에서 유리하게 짜느냐가 앞으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업은 일단 좀 전략적인 의미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해군력이 크게 부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막강한 조선업의 경쟁력이 아무래도 있을 것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해군력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조선업의 어떤 그 서플라이 체인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군의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라든지 수리라든지 그 다음에 선박 건조라든지 그 외의 기타 상선이라든가 뭐 LNG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에너지 안보 그 다음에 무역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그런 상징적인 전략 산업으로서의 상징성이 있는 조선업을 부활시키는데 뭐 중국을 파트너를 삼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MRO와 관련돼서도 노하우가 높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도 이용 가치가 굉장히 높고 한국 입장에서도 일본이나 EU와 다르게 우리가 또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 국가의 어떤 이해관계가 조금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딜이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어떤 면에서 좀 흔쾌히 달성될 수 있는 측면 중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조선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그 조선업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 재건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선업의 어떤 핵심 가치는 또 지켜야 되고 한국 내에서 그런 부분이 이제 숙제로 남아 있어서 앞으로 이건 어쨌든 이제 조선업이라는 것은 선박 건조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몇 년 이상 굉장히 장기간이 소요되는 거대 프로젝트인데 하물며 산업을 재건하는
이제 커다란 프로젝트여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미국과 어떤 방식으로 인력 양성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건조 능력 제고라든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겠습니다.